저는 이제 굉장히 놀랐는데 저도 음. 그 선거날 뭐 저희가 바로 그 잡지를 내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 기사 쓰기 위해서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고서 제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뭐 어느 부분부터 말씀하실래요? 몇 년 차? 얼마나 먼저 됐죠? 이제 선배부터 와요. 선배 먼저 할까요? 아니 저는 11년 차이긴 한데 이런 거 생각해봤어요? 국장 몇 년 차세요? 나는 이제 30년 다 돼가지. 아니 30년 기자 생활 하시면서 이런 아니, 그러니까 장면 좀, 보신 적 있으세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저희는 뭐 당연히 국장이 그러시니까 저희도 예. 듣도 보도 못했고 저는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났어요. 저도요. 선거 관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선거 관리를 이렇게 못해도 되는 건지 믿기지가 않았고 그리고 큰일 났다. 이제 부정선거론이 그쵸. 엄청 퍼지겠구나.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먼저 유영선 기자. 예, 저도 뭐 똑같아요. 일단은 우리 그러니까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을 친위 쿠데타 일으킨 대통령을 탄핵도 했고 K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이렇게 먹칠을 해도 되나 부정선거론의 그 태동이 또 시작되겠구나 하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화가 났고요. 저도 그날 이제 온라인 기사 어떻게 쓰고 왔냐면 국민의힘 선거 불복하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뭐 그래서 그때 막 댓글 달리고 엄청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나중에 또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이 기사 여기까지. 선택적 부정선거론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지금 아마 장동영 대표가 신나서 막 얘기를 하다가 본인은 지금도 좀 밀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여하튼 그 관련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재투표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애매해졌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국민의힘 그 장동혁 대표가 결합하고 싶어하는 전한길 씨나 이런 부정선거론자들은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이슈화하고 싶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지 않아도 오기 전에 이제 전한길 씨 유튜브 접속자가 몇 명인가 봤더니 10만 명 넘게 그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동접자가? 네. 어마어마하구나. 지금 장난이 아닌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이게 신났다는 표현은 부적절하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떨어졌는데도 제일 신난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황교안 자유혁신 대표다.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잠실 그 투표소 앞에 가서 막 경찰과 대치하고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어쨌든 부정선거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앞으로 전한길 씨도 그렇고 뭐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꽤 오랫동안 이 이슈를 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선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냥 그 되게 웃긴 댓글을 하나 봤는데 이제 황교안 대표는 되게 행복 과로사 하겠다. 할 일이 끊이지 않아서 이제 그 얘기가 좀 웃겼던 돈도 것 끊이지 않을 것 같고. 같아요. 후원금. 근데 한편 선관위에 대해서 또 화가 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선관위 공식 유튜브에서 또 사고를 쳤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 참관인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알리는 어떤 홍보 영상이에요. 공식 선관위 계정에 올라왔는데 이거를 외주를 줘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두 참관인이 한숨을 쉬는데 이제 한숨의 모양이 되게 불필요하게 어떤 가오리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일베 코드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홍어를 홍어라는. 연상시킨다.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외주를 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검수 단계가 있었어야 하고 이걸 거르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사시사철 바쁜 분들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한 번 있는 선거 관리만 좀 잘하면 되는데 왜 이런 사고들까지 또 쳤을까 정말 좀 화가 나더라고요. 선관위 말씀 들으니까 선관위는 거의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부정선거론자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 온라인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닌데 그 FM 뭐 그런 데 들어가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네네. 그 막 나라가 막 무너질 듯이 막 우국지사들이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름 분노하면서도 좀 자기들 막 장이 섰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신나지 근데 않을까. 어쨌든 그런 불씨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요. 보면 장작을 제공한 거잖아요. 이게 이건 너무 선관위 잘못했죠.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한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거는 뭐 누군가 사퇴하고 그 정도로 끝날 문제 아닌 것 네, 같아요.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 장동혁 대표가 또 되게 여러 가지로 사면 초과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이제 투표용지 부족 현장으로 달려가서 이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개표 중단하고 뭐 결과에 따라서 다시 선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되고 나서 그냥 조용히 이제 선거에 대한 마무리 글을 올렸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예,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스탑 더 스틸 이 부정선거 진영에서는 부정선거를 감추려는 세력이 이제 급기야는 국민의힘까지 접수했다. 이거를 들킬까봐 오세훈 당선으로 덮은 거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승복한 게 아니냐. 한동훈보다 더 나쁜 게 장동혁이다. 이런 욕을 먹고 있대요. 이런 걸 보면 기댈 데가 점점 없어지네. 그렇죠. 장동혁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뭔가 불량 금융권에서 사채 끌어다 썼는데 이 청구서가 이제 날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도 액션이 좋은 본인 비유예요. 네. 맞아 어쨌든 뭐라도 본인이 액션이 좀 필요하니까 경찰이 이제 송파구 투표소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본인도 달려가긴 달려간 것 같은데 그쪽 좀 여론을 의식해서. 네네 좀 그래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만약에 이제 자기가 그 물러나는 시점이 되면 서울시장도 지고 그래서 물러나라 하면 뭐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란 자들 윤호겐 등이 없고 우리가 아직 더 싸우고 이겨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버텨보려고 그랬는데 선거를 저렇게 해버렸네. 그러니 뭐 지금 본인 사면초가 유경순 기자 말대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관위를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관위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최종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제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가서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선관위에서 이번 선거에 본투표 50% 그러니까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을 처음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투표율이 그 전에 60%가 안 나왔으니까 최소 50% 정도만 인쇄하라 이런 지침을 이번에 처음 내렸다는 건데 이제 투표율도 완전히 잘못 예측을 한 거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송파구의 경우에는 전체 유권자의 약 50% 수준 투표용지 먼저 인쇄했는데 실제 본 투표 인원이 그보다 적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용지가 부족했다는 건 결국 총량뿐만 아니라 투표소별 배분과 추가 공급 문제도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고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상황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뭐 대국민사가 이렇게 했지만 이 대국민사로 끝낼 문제도 아니고 뭐 진상조사를 하든 해서 하지 않으면 부정선거로는 일단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보는 국민들도 굉장히 창피하고 찜찜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시장 얘기를 했는데요. 대구로 한번 가볼게요. 대구시장 선거는 이 뭐 상한가 하한가 뽑기는 좀 그래요. 오히려 저는 저기 승자인 추경호 후보보다 패자인 민주당 그 김부겸 후보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45%를 얻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부겸의 역사를 김부겸이 새로 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부겸 전 총리가 2014년 대구시장 출마해서 40.3%로 낙선했었어요. 이번에는 45.05%. 근데 정말 이거야말로 이건 젖잘싸라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뭐 5%포인트 올린 거에 불과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치 양극단화가 이렇게 심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김부겸을 주목하고 또 그의 말에 전율한 이유가 좀 여기에서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부겸 후보랑 비슷하게 그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이진수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한 민주당의 박형룡 후보도 있었잖아요. 그분도 선전하셨죠. 예, 이분도 최종 득표율이 어쨌든 40.93%로 40%를 넘었고 이번에 7번째 도전을 한 거여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마찬가지로 경북지사에 출마한 민주당의 오중기 후보도 광역단체장이랑 국회의원 선거 합쳐서 총 7번째 도전한 거래요. 그런 분들은 경북에서. 정말 박수 쳐줘야 돼요. 예, 근데 이분도 최종 득표율 32.75%라는 숫자가 사실 무시 못할 누구는 숫자죠. 네, 낮다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값진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부겸 후보가 어쨌든 이번 선거에 지긴 했고 젖잘싸긴 하지만 나이가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대로 정계를 은퇴할 거로 보세요? 아니면 남아서 어떤 뭐 일을 할 거로 보세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만 69세 이제 진짜 일흔을 앞둔 분인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전 국민의 관심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얻은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선거 나오기 전에도 사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경기도 양평에 사실상 칩거하고 노후를 보내던 당에서 중이었던 끄집어냈죠. 거잖아요. 네, 그런 분을 이제 당이 요청하고 후배들이 사정사정해서 지금 대구시장에 출마를 했던 건데 이게 스스로도 마지막 선거라고 몇 번을 말했었고 아무리 젖잘싸라고 해도 이 낙선이라는 게 그 정치인 개인에게 남기는 이 상처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걸 몇 번이나 이제 대구 도전을 통해서
얻은 분이니까. 그래서 이 김부겸 후보를 도왔던 인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더 이상 역할을 좀 해달라 부탁하기에도 너무너무 죄송한 상황이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재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동안 아니면 꽤 오랫동안 재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굉장히 친한 이제 거의 친구인데 이제 김부겸 저도 정치권에서 알게 됐지만 지금까지 연을 이어오는 친구인데 이 대구에 내려갔다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기대를 이번에 정말 했대요. 체감 분위기, 바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받고 보니까 굉장히 좀 기운 네. 빠지는 일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저 김부겸 선배가 나이가 몇 갠데 더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보가 있어서 하는 얘기 같지는 않고 그만큼 이번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 선거를 이제 우리가 약간만 들어가 보면 인물 경쟁력 면에서는 뭐 추경호 후보도 종리를 한 사람이지만 내란에 그 종사했다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 국무총리도 하고 뭐 행안부 장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 이번 선거는 결국 우리가 남이가 그 정서가 그 작동한 걸로 보세요. 뭐 김부겸 후보가 근데 결국 최종 득표율을 보면 45%를 넘게 득표하기는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단순히 지역 정서가 한쪽으로 결집해서 끝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물론 막판에 이제 추경호 후보 지지율 상승에 지역 정서도 한 몫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김 후보가 얻은 40%의 득표율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기반 위에서도 유권자 선택이 분화되고 있다. 이런 증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역주의 타파의 아주 작은 성과, 작다는 표현이 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증거로 볼 수 있고 그러나 여전히 지역 정서는 존재했다. 대구는 정말 견고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란 뭐 세력 척결 혹은 아니면 뭐 내란당 청산 뭐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거기는 오히려 하더라고요.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네네. 있습니다. 그 이게 좀 화제가 됐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구 선거에 2번 등판했는데 이제 과거에 제가 현장 나갈 때 선거의 여왕이라고 그래서 한번 흙구 지나가면 표가 모인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뭐 대구에서는 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도 2014년에 대구시장 출마를 했을 때 물론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이지만 선거 캠페인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걸고 유세를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중앙당에서 욕을 막 이제 엄청 먹었는데 그만큼 뭐랄까요? 그러니까 박정희 일가는 그냥 대구의 일종의 약간 토착 신앙 같은 거인 것 같아요. 뭐 이게 너무 좀 대구 지역 분들을 좀 되게 폄훼하는 발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일종의 그런 정서가 거의 좀 신앙에 준하는 이런 게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경호 후보 지원 유세한 것도 그런 면에서 정말 이렇게 무시 못한 효과를 불러일으킨 건 맞는 것 같아요. 다수의 분석이. 김부겸 네. 후보 쪽에서도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왔다 간 거가 그 타격을 굉장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거의 그리고 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박근혜 예. 대통령은 신이다. 지금 막 생각난 건데 이제 우리 돌아가신 엄마가 예전에 박 대통령을 좋아했어요. 근데 네. 좋아하는 게 꼭 반응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꼭 대구라서 우리 엄마 북한 사람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명박을 보면은 그랬어요. 저 도둑놈 새끼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는 아니야. 네. 근데 제가 이제 박근혜 청와대를 출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딱 가방 풀고 들어가면 야 남들을 이렇게 왜 너만 그렇게 기사를 썼냐 하면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어르신들은 불쌍하다. 양치를 총탄에 읽고 그게 뭐 이런. 예. 굉장히 그 어르신들 마음에는 박혀 있는 거야. 그렇죠. 이명박은 도둑놈인데 박근혜는 짠해. 음. 이게 아마 어르신들 생각이 아닌가. 탄핵을 심지어 당했는데도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잘못했냐 윤석열하고 비교해 보면 뭐 지금이야 우리 엄마 생각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좀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시장에 갔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좀 아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전통시장을.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기사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얼마나 갔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제가 그 당에서도 듣고 청와대에서 들은 얘기인데 좀 힘들고 지지율 떨어지고 하면 시장에 간대. 시장에 가면은 정치적으로 기운을 얻고 지지율도 오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시장 위주로 갔더라고. 대구도 다 두 군데 시장 갔었고 부산도 기장시장 가고 그래서 아마 이게 본인이 이제 지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본인도 치과하면서 상처받은 거 있으니까 가가지고 나 살아있어 하면서 약간 본인 힐링을 한 것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겸사겸사 갔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첨언하면 근데 좀 안쓰럽기도 했던 게 어쨌든 그 노구를 이끌고 일주일 동안 13곳의 유세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녔다는 거잖아요. 막판에는 막 사진 찍힌 거 보니까 손이 아파서 막 인상 찡그린 사진도 있고 악수를 너무 많이 해서. 네, 악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 보고 좀 너무하다.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노인학대 이런 네, 느낌으로. 노인학대다 이런 옛날에 표현도 그 있었고 대표 시절에도 여기다 뭐 붙이고 다녔어요. 네. 하다 합쳐해가지고. 그래서 좀 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닌가. 뭐 우리가 이게 그거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가치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현상을 좀 짚어드린 거고요. 추경호 그 대구시장 당선자 말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대구 달성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됐는데 이분도 역시 친윤이라서 국민의힘이 전류를 하지 못했다 이런 걸 보여준 셈인데 이게 향후 국민의힘에 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실이 되겠습니까? 명백한 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추경호 당선인은 어쨌든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계속 재판에 불려 다닐 거고 이진숙 당선인은 이제 국회에 진출해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런 극우적인 뭐 이념이나 색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러낼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강성 이미지를 계속 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말도 잘하잖아 심지어. 예, 그래서 지지층 확장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